자, 여기요. 여기 좀 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개인 섬 구입에 관심 있으신가요? 왜요? 누구나 자신만의 안식처가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가격도 너무나 저렴하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영업체질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일반 섬 구매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흥미로운 건 아무도 이 섬들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브라질 피아사부스 제도, 가격 약 8천만 원. 8천만 원이면 브라질의 샤오 프란시스코 강에 위치한 한두 개도 아닌 6개의 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그림 같은 경치, 흥미진진한 야생동물, 그리고 심지어 식민지 시대의 폐허까지 있죠. 왜 아직 아무도 이 섬을 구입하지 않은 걸까요? 글쎄요. 그 이유는 아마 이 섬을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일정 금액의 연간 세금이 있을 거라는 애매모호한 조항도 있고요. 이 수상한 거래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섬도 많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리틀 로키 섬. 가격 약 7,500만 원. 놀랍게도 이 32,000제곱미터의 섬은 아직 팔리지 않아서 서두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7,500만 원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리고 소나무들을 고려하면 아주 괜찮은 가격이랍니다. 비록 리틀 로키 섬이 대서양에 있지만 이웃 섬들은 악천후로부터 이 섬을 보호합니다. 이 섬에는 아무 건물도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건 무엇이든 지을 수 있어요. 왜 아직도 팔리지 않았는지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아마도 캐나다 개인섬 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오리건주 틸러목 섬. 가격 약 5천만 원. 테러블 틸리로도 알려진 이 섬의 별명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섬은 아니고요. 오리건주 앞바다에 위치한 등대가 있는 바위입니다. 원래 이 섬은 5억 원에 거래됐지만 매물로 나온 건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 섬을 사는데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죠. 왜냐고요? 사나운 날씨와 너무 높은 파도가 섬 전체를 휩쓸고 그 주변의 위험한 바다를 용감하게 헤쳐나가려다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 과거를 고려해보면 네, 틸리는 그다지 좋은 매물은 아닌 것 같네요. 미국 메인주 챈들러 섬. 가격 약 4천만 원. 여분의 현금이 있다면 메인주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진 4,000제곱미터짜리 섬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섬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원한다면 다른 건물도 지을 수 있죠. 유일한 문제는 만조대 섬의 절반이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작은 영토가 더욱 줄어들게 되겠네요. 구명조끼를 가져오세요.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 캐럴. 가격 약 3,200만 원. 역사적인 개인 섬의 주인이 되시려면 한 가지만 약속하시면 됩니다. 이 섬의 요새를 복원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봤자 대학 등록금 평균치보다는 덜 들걸요? 포트 캐럴은 1848년에 건설된 인공섬입니다. 지금은 버려진 채로 있는 육각형 요새지만 한때는 볼티모어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죠. 많은 지역 사업체들이 이 요새를 개조해서 호텔, 카지노, 회의센터, 심지어 감옥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섬이 수많은 황새와 갈매기가 서식하는 중요한 조류보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에는 어떤 것도 건설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새를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로 요새 자체가 엄격한 환경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캐나다 뉴 브런즈윅주 맥기본 섬. 가격 약 2,500만 원. 보통 개인 소유의 섬이라고 하면 열대 천국을 떠올리죠. 하지만 캐나다의 맥기본 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강에 있는 이 작은 토지의 가격이 2,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아마도 맥기본 섬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겁니다. 섬의 불편한 점 한 가지는 매년 봄이면 섬이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늑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홍수에 쓸려갈 테니까요. 하지만 캠핑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맥기본 섬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호주 마치커 섬. 가격? 무료.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호주 태즈메니아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섬의 유일한 거주자가 되기 위해 섬을 살 필요도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태즈메니아 공원 및 야생동물 서비스에서는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 외딴 곳에서 완전히 무료로 생활하도록 해줍니다. 체류기간은 반년이지만 우거진 푸른 초원과 숨막힐 듯한 바다 풍경, 그리고 자신만의 채소밭을 즐기기엔 충분한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제한은 커플에게만 해당되고 두 사람 모두 이 섬에서 사는 걸 열망해야 합니다. 게다가 시설과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야생동물들도 돌봐야 합니다. 날씨 관측도 임무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 밖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힘들겠죠. 일단 섬에 도착하면 위급한 경우에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에는 최대 325kg의 보급품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꽤 엄격한 것 같죠?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몇 달 동안 현대세계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좋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낮은 가격의 섬일지라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죠. 대신 실제로 판매되는 섬은 아니지만 살거나 적어도 방문할 수 있는 섬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도 이 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쿠노시마 섬. 이곳은 일본 연안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살지 않죠. 1929년부터 1945년까지 이 섬에는 유독가스를 생산하는 화학 무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없어진 후에도 다들 정착하기를 꺼렸죠. 1988년 오쿠노시마 도가스 박물관이 개관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별 박물관이 다 있죠? 하지만 섬에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섬 전체에 토끼가 가득해졌기 때문이었죠. 공장의 문을 닫은 후부터 이 섬에선 토끼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섬에 한번 가보시면 수천 마리의 친절한 토끼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은 토끼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자레토 누오보. 이탈리아 베니스에 위치한 이 섬은 관광객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만 아무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섬의 파란만장한 과거 때문인데요. 1468년 이 섬은 도시에 접근하는 선박을 위한 검역소가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베니스를 패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18세기에는 군사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에 섬이 홀로 남겨졌고 버려지고 잊혀졌습니다. 최근에야 지역사회가 이곳을 박물관 부지로 바꿨습니다. 자코섬. 이 섬은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에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죠. 우거진 푸른 나무, 수정같이 맑은 물, 그리고 하얀 모래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이 섬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서 거주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당일 관광 여행이나 캠핑은 괜찮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느 섬에 가보고 싶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토끼섬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부활절엔 정말 붐비겠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거 기억하세요.